명절 갈등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지혜롭게 해결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번 설에는 조금 간단히 하면 안 될까요? 이 한마디에 부엌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은 명절 때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명절이 끝나면 명절 증후군으로 일주일은 꼼짝도 못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매년 반복되는 하지만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명절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대 간의 시선 차이, 전통과 현실 사이의 괴리, 그리고 그 속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콘텐츠를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 새벽 5시 30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을 시간, 한 집의 부엌에는 벌써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크고 작은 냄비 4개가 동시에 부글부글 끓고 있고 도마 위에서는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60대 중반의 박 여사는 앞치마를 두른 채 능숙한 손놀림으로 시금치를 다듬고 있습니다. 벌써 2시간째 부엌을 지키고 있는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옆 냄비에서는 소고기가 양념에 재워지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동그랑땡 반죽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프라이팬에는 벌써 몇 판째 전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습니다. 녹두전, 감자전, 동태전, 호박전. 명절 상차림의 필수 메뉴들입니다. 박 여사는 이 모든 과정을 거의 혼자서 해냅니다. 물론 며느리가 도와주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녀의 눈에는 며느리의 손놀림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을 부치는 속도도 느리고 나물 무침도 간이 제대로 안 맞고 고기 써는 것도 두께가 들쭉날쭉합니다. 아이고 내가 하는 게 빠르지. 박 여사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프라이팬 앞에 섭니다. 사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립니다. 작년보다 확실히 체력이 떨어진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명절 음식은 제대로 차려야 하는데 며느리한테 맡기자니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한편 작은 방에서는 며느리 은정이 아직 잠든 아이를 재우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회사 단톡방의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확인해야 할 업무 사항들입니다. 내일까지 보고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연휴 끝나고 바로 미팅 있으니 자료 준비해주세요. 은정은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칼질 소리, 프라이팬 지글거리는 소리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일어나서 도와드려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아이가 칭얼대서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시계를 보니 6시 10분. 은정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합니다. 아이는 다행히 아직 자고 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박 여사가 잠깐 눈길을 줍니다. 일어났어? 조금 더 자도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박 여사의 표정에는 이제야 일어났네라는 뉘앙스가 묻어납니다. 은정은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두릅니다. 제가 전 부치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넌 나물이나 무쳐. 박 여사는 프라이팬 앞을 지키며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은정은 할 수 없이 옆으로 가서 시금치 나물을 무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참기름을 넣는 순간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참기름은 그렇게 많이 넣으면 안 돼. 나물 맛이 느끼해져. 은정은 손을 멈추고 참기름 병을 내려놓습니다. 사실 그녀의 친정에서는 이 정도가 적당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시어머니의 방식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하지만 마음은 각자 다른 곳에 있는 채로 명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부엌은 분주하지만 대화는 최소한으로만 오갑니다. 필요한 말만, 꼭 해야 하는 말만 주고받을 뿐입니다. 오전 9시가 되자 남편과 시아버지가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TV를 켭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두 여자가 음식을 만들고 있고 거실에서는 두 남자가 편하게 TV를 보고 있습니다. 이 풍경 낯설지 않으시죠?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명절 아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평범해 보이는 풍경 속에 사실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은정은 프라이팬 앞에 서서 전을 뒤집으며 생각합니다. 올해도 똑같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이 시간이 두렵습니다. 힘든 것은 둘째치고 이 미묘한 긴장감이 가장 버겁습니다. 박 여사 역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며느리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했는데 그녀가 처음 시집 왔을 때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동생들까지 모두 함께 살았죠. 명절이면 20명이 넘는 사람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나도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식구는 5명뿐입니다. 그것도 아이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힘들어합니다. 박 여사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약할까? 시계는 어느새 11시를 가리킵니다. 제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차림을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부엌에는 완성된 음식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가진전, 나물 5가지, 탕국, 갈비찜, 동그랑땡, 생선구이, 과일까지 총 15가지가 넘는 음식들입니다. 은정은 이 음식들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상 차리는 것도 일이고 치우는 것은 더 큰 일입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음식들을 나눠서 친척들께 돌리는 것까지. 명절의 노동은 끝이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은정은 용기를 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참았지만 올해는 말을 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어머니. 박 여사가 고개를 돌립니다. 은정의 목소리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을 감지한 것입니다. 이번 설에는 조금 간단히 하면 안 될까요? 순간 부엌에 정적이 흐릅니다. 냄비 끓는 소리만이 부글부글 들릴 뿐입니다. 박 여사의 손이 멈춥니다. 그녀는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세대 간 시선의 차이. 박 여사의 눈빛이 변합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약간의 서운함이 뒤섞인 표정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간단히? 제사를 간단히 하자고?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은정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즉시 느낍니다. 하지만 이미 꺼낸 말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더 큰 오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은 음식을 이렇게 많이 안 차리는 추세잖아요. 제사상도 간소화하고 명절 음식도 필요한 것만 하고. 은정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표정은 굳어져만 갑니다. 추세?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가 추세를 따라야 하나? 박 여사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갑니다. 은정은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집니다. 시어머니를 화나게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눈치를 챕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속삭입니다. 무슨 말을 한 거야?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음식을 조금 간단히 하자고 했을 뿐인데. 아 진짜.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명절에 괜히 분위기 흐리게. 남편의 반응도 기대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은정은 억울합니다. 자신은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것뿐인데 왜 모두가 자신을 문제 삼는 걸까요? 사실 박 여사가 화가 난 이유는 단순히 제사를 간단히 하자는 말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에게 명절과 제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뿌리이고 정체성이며 조상에 대한 예의입니다. 박 여사가 처음 시집 왔던 1980년대 초반. 그때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고 명절이면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친정에 가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죠. 박 여사는 그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아니, 견딘다는 표현보다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며느리의 도리였으니까요. 주변의 모든 며느리들이 그렇게 살았고 자신의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지. 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잣말을 합니다. 시아버지는 눈치를 채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은 개입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것을 오랜 결혼 생활로 배운 것입니다. 내가 며느리 때는 시어머님께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셨어. 전부 나 혼자 다 했지. 20명도 넘는 음식을 새벽 3시부터 준비했다고. 그런데도 한마디 불평 안 했어. 그게 며느리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자신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이것도 저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식구 수는 더 적어졌고 집안일 도구들은 훨씬 좋아졌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박 여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은정의 삶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요. 은정은 35살의 직장인입니다.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죠.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합니다. 물론 이것도 정시 퇴근할 때 얘기고 바쁜 날은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올 때도 많습니다. 퇴근 후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와야 합니다. 5살 된 딸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것까지 모두 은정의 몫입니다. 남편? 그도 바쁩니다.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올 때가 많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회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일을 보내고 주말이 오면 은정은 밀린 집안일을 합니다. 빨래, 청소, 장보기, 그리고 아이와 놀아주기. 쉬는 날이 없습니다. 진짜 하루도요. 이런 상황에서 명절이 다가오면 은정에게는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노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고 친척들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다른 며느리들도 다 똑같잖아. 은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SNS에는 명절만 되면 명절 증후군, 명절, 스트레스 같은 단어들이 트렌드에 오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문제라는 뜻이죠. 하지만 박 여사 세대에게는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들은 훨씬 더 힘든 환경에서 불평 없이 살아왔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는데 뭐가 힘들다는 거야. 박 여사는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쉽니다.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식기세척기도 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였을 때는 빨래를 손으로 빨았고 냉장고가 없어서 음식이 자주 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박 여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집안일만 하면 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엄청난 노동이었지만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집안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는 것.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여성들도 남성과 똑같이 직장에 다닙니다. 똑같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합니다. 똑같이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똑같이 승진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집안일의 대부분을 여성이 담당합니다. 이른바 이중부담입니다. 직장에서는 남성과 똑같은 성과를 내야 하고 집에서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은정이 간단히 하자고 말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감당하기가 벅차서입니다. 회사 일, 육아, 집안일, 그리고 명절 준비까지.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슈퍼우먼은 없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직장 다니는 건 내 선택이잖아. 그런데 왜 그 때문에 가족의 전통을 포기하려고 하니? 여기서 세대 간의 큰 간극이 드러납니다. 박 여사 세대에게 직장은 선택이었습니다. 여성이 꼭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은정 세대에게 직장은 필수입니다. 집값, 교육비, 생활비,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즘 여성들은 이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아실현의 수단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결혼했다고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은 어떻게든 차려졌습니다. 비록 부엌의 분위기는 싸늘했지만 그래도 음식은 제 시간에 준비됐습니다. 이것이 한국 며느리들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해야 할 일은 해내는 것. 상 위에는 15가지가 넘는 음식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가진전, 나물 5가지, 탕국, 갈비찜, 생선구이, 과일. 전통 제사상의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박 여사는 상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역시 제사는 이래야지. 그녀에게 이 상은 단순한 음식의 나열이 아닙니다. 조상에 대한 존경이고 가족의 뿌리를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제사가 시작됩니다. 절을 하고 술을 따르고 기도를 올립니다. 은정도 함께 절을 합니다. 마음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예를 갖춥니다. 이것이 가족이니까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시간입니다. 이를 음복이라고 하죠. 가족들이 상 앞에 모여 앉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아침에 그 대화가 모두의 마음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박 여사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은정은 미안한 마음에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그릇에 담아드립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됐어. 내가 먹어. 짧은 대답. 거절. 은정의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남편은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5살 딸 아이만이 이 분위기를 모르고 맛있어요 라며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시간입니다. 은정은 재빨리 일어나 그릇들을 치웁니다. 이것만큼은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그런 말을 했으니 최소한 뒷정리라도 열심히 해야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은정은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말한 걸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자신의 제안이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식을 조금 줄이자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거실에서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TV를 보고 있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코미디언들이 명절 상황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가장 바쁜 사람은? 이라는 질문에 엄마 라고 답하며 웃음을 유발합니다. 은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정리하는데 1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기름때를 닦고 쓰레기를 버리고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끝이 없습니다. 은정의 허리는 이미 아프기 시작했고 손은 설거지 때문에 퉁퉁 불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5살 딸아이가 은정을 찾습니다. 제사 음식만 먹어서는 아이가 배가 고픈 게 당연합니다. 은정은 서둘러 아이에게 간단한 간식을 차려줍니다. 그 모습을 보던 박 여사가 한마디 합니다. 애가 떼쓰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네? 애가 배고프다고 하면 참을 줄도 알아야지. 요즘 애들은 너무 버릇이 없어. 은정은 할 말을 잇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다는데 먹이는 게 잘못인가요? 하지만 지금 또 대꾸했다가는 분위기가 더 나빠질 것 같아서 그냥 내라고만 대답합니다. 이런 작은 충돌들이 명절 내내 반복됩니다. 아이 교육 방식, 음식 먹는 방법, TV 보는 시간. 모든 것에서 박 여사와 은정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지만 은정은 참습니다. 며느리니까요.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큰아들네, 작은딸네. 가족들이 모입니다. 은정은 다시 부엌으로 향합니다. 차를 준비하고 간식을 내놓고 과일을 깎아야 합니다. 은정아, 차 좀 더 가져와. 은정아, 이거 좀 치워줘. 은정아, 애 좀 봐줘. 끊임없이 불리는 이름. 은정은 거실과 부엌을 계속 오갑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머리는 지끈거립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으니까요. 반면 남편과 시동생들은 거실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끔 형수님 고생 많으세요 라는 말은 하지만 일어나서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갑니다. 은정은 현관에서 인사를 하며 배웅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으며 손을 흔들지만 속으로는 드디어 가는구나라는 안도감이 듭니다. 모두가 떠나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다시 해야 하고 거실을 정리해야 하고 아이를 씻겨야 합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은정은 침대에 쓰러지듯 눕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내일도 명절은 계속되는데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남편이 옆에 누우며 말합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 은정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생했다는 말보다는 옆에서 함께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침에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어머니 기분 엄청 상하셨잖아. 남편의 말에 은정은 눈을 뜹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제안한 것뿐인데. 제안이라고? 그건 어머니한테는 자존심 상하는 말이었을 거야. 어머니가 평생 해오신 걸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을 거라고. 그럼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 매년 명절마다 죽어라 일만 하고? 좀 참아. 1년에 몇 번 안 되잖아. 1년에 몇 번이라고? 설, 추석, 제사, 생신. 1년에 적어도 대여섯 번은 돼. 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은정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남편은 쉿하며 말립니다. 부모님이 들을까 봐 걱정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번 명절만 잘 넘기자. 나중에 얘기하면 되잖아. 나중은 언제인데? 작년에도 나중이라고 했고 재작년에도 나중이라고 했어. 나중은 절대 안 와. 은정은 돌아눕습니다. 남편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편을 가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한편 옆방에서는 박 여사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며느리의 그 말 간단히 하면 안 될까요? 박 여사는 그 말을 곱씹으며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해온 게 그렇게 쓸데없는 일이었나?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22살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43년. 그 긴 세월 동안 박 여사는 한 번도 제사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개인적인 일이 있어도 명절이면 무조건 시댁에 왔습니다.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박 여사는 남편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시아버지는 잠든 척하며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개입했다가는 좋을 게 없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박 여사는 한숨을 쉽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편한 것만 찾고 힘든 건 하기 싫어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합니다.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은정은 정말 편한 것만 찾는 사람일까요? 사실 은정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녀도 열심히 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명절 음식 배우고 제사 예법 익히고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전을 부쳐도 모양이 예쁘지 않다고 하고 나물을 무쳐도 간이 맞지 않다고 하고 설거지를 해도 깨끗하지 않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서 더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죠.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차이의 문제라는 것을요. 박 여사는 며느리가 자신만큼 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불평 없이 웃으며 완벽하게 모든 걸 해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요. 다음날 아침, 명절 이틀째입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박 여사와 은정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합니다.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주고받을 뿐입니다. 국 데울까요? 그래. 아침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딱딱한 대화. 남편과 시아버지는 이 분위기가 불편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저 조용히 밥을 먹을 뿐입니다. 식사 후 박 여사는 방에 들어가 오래된 앨범을 꺼냅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의 사진들입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명절날 부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26살의 박 여사가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었을까요? 박 여사는 그때를 떠올립니다. 사실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었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쓰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친구들도 언니도 동생도 모든 며느리들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건 나약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었다면. 박 여사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자신도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앨범을 넘기다가 또 다른 사진이 나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시어머니는 엄격한 표정으로 서 있고 박 여사는 그 옆에서 조심스럽게 웃고 있습니다. 박 여사의 시어머니는 매우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늘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 시어머니 밑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죠. 나는 며느리에게 그러지 말아야지. 박 여사는 당시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처럼 차갑고 엄격하게 대하지 않겠다고요. 며느리에게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이해심 있는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신도 시어머니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요리에 지적하고 집안일 하는 방식에 불만을 표시하고 아이 교육에 간섭하고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도 모르게. 박 여사는 앨범을 덮습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며느리가 미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그래서 더 답답한 겁니다. 내가 다 해주면 되는데 왜 거부할까? 박 여사는 진심으로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자신이 음식을 만들고 자신이 설거지를 하고 자신이 모든 걸 처리하면 며느리는 편할 텐데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은정이 원하는 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음식의 양, 메뉴, 준비 방식? 이런 것들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고 싶은 겁니다. 일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박 여사는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온 세상에서는 며느리가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예의 없는 행동이었으니까요. 한편 거실에서는 은정이 딸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는 크레파스로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엄마 이거 봐. 우리 가족이야. 아이가 그린 그림에는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나 그리고 할머니.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습니다. 은정은 그 그림을 보며 가슴이 아파옵니다. 아이는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른들의 갈등이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됩니다. 그래 예쁘다. 우리 딸 그림 정말 잘 그렸네. 은정은 아이를 안아주며 말합니다. 아이만큼은 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때 박 여사가 방에서 나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은정과 눈이 마주치자 박 여사는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옵니다. 은정아, 잠깐 이리 와봐. 은정은 놀라며 일어납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거는 건 드문 일이거든요.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박 여사는 상자를 은정에게 건넵니다. 뭐예요, 이게? 열어봐.
은정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비녀와 놀이개가 들어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아주 오래된 물건들입니다. 이건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한테 주려고 지금까지 간직했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은정은 비녀를 들여다봅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은비녀입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면 내가 이 집 진짜 며느리가 되는 거야. 내 시어머니한테 받고 나도 며느리로 인정받았거든. 은정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 물건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제 기분 나빴어.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간단히 하자고 했을 때 내가 평생 해온 걸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거든. 내 인생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 어머니, 전 그런 뜻이 알아. 내 말뜻은 알아. 내가 힘들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나는 다른 방법을 몰라.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 힘들어도 아파도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여자의 삶이라고 배웠거든. 그런데 요즘은 다르잖아. 너희는 말을 하고 의견을 내고 바꾸려고 하잖아. 어머니,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왜 참지 못할까? 왜 불평을 할까? 그런데 오늘 앨범을 보다가 생각했어. 어쩌면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 내 인생이 조금은 달라졌을까 하고. 은정의 눈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나처럼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야. 나처럼 참고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는 방법을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박 여사가 눈물을 닦습니다. 제사를 간단히 하는 것 사실 나도 생각해 봤어.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잖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평생 해온 게 뭐가 되나 싶어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은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가 해오신 일은 절대 쓸모없지 않아요. 어머니 덕분에 이 가족이 유지됐고 전통이 이어졌어요. 저도 그걸 존중해요. 그래? 네, 저는 그냥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방식을 전부 버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 세대에 맞게 조금씩 바꿔가면서요.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함께. 그게 맞는 것 같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이 짧은 대화가 그동안 쌓여왔던 오해와 갈등을 다 풀어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박 여사와 은정 사이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거든요. 오늘은 내가 간단하게 차렸어. 박 여사가 말합니다. 상에는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 그리고 밥. 정말 간단한 식사입니다. 명절 음식에 화려함은 없지만 따뜻한 가정식입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게. 넌 애나 봐. 박 여사는 웃으며 말합니다. 진짜 웃음입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요. 식사를 하며 박 여사가 말을 꺼냅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음식을 좀 줄여볼까 해.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시아버지가 놀라며 아내를 봅니다. 갑자기 왜? 시대가 변했잖아. 우리도 변해야지. 남편도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봅니다. 평생 전통을 고수하시던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그리고 다들 같이 준비하자. 여자들만 할 게 아니라 남자들도 도와주고. 어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설거지라도 해. 힘든 줄도 알고. 시아버지가 흠흠하고 헛기침을 합니다.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은정은 시어머니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결정인지 압니다. 평생을 한 가지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어머니, 감사해요. 뭐가? 당연한 건데. 박 여사는 쑥스러운 듯 말합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안도감이 보입니다.
이제 조금은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표정입니다. 식사 후 온 가족이 설거지를 합니다. 남편은 그릇을 닦고 시아버지는 식탁을 정리하고 은정은 남은 음식을 정리합니다. 박 여사는 옆에서 지켜보며 웃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니까 금방 끝나네. 그러게요, 어머니.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남편이 농담조로 말합니다. 박 여사가 행주를 던지며 웃습니다. 너는 이제라도 하니까 다행이지.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 퍼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 그날 밤, 은정과 남편은 방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어머니 정말 놀라웠어.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랑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 서로의 마음을 들었고. 그래? 뭐라고 하시던데? 어머니도 힘드셨대. 평생을요. 그런데 표현할 수 없었던 거래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더 도와줬어야 하는데 당연하게 생각했어.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은정은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충돌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은정과 박 여사는 함께 부엌에 섭니다. 오늘은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은정아, 내 친정 어머니는 명절 때 어떻게 하시니? 박 여사가 처음으로 며느리의 친정에 대해 묻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죠. 저희 어머니도 다 만드세요. 그런데 요즘은 반찬 몇 가지는 사오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사온다고? 제사 음식을? 네, 요즘은 그렇게 하는 집도 많아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명절 음식 세트 팔잖아요. 박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제사 음식을 사온다는 건 그녀의 세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다음번에는 우리도 몇 가지는 사올까? 어머니가 괜찮으시면요. 응. 꼭 직접 만들어야 정성이 담기는 건 아니잖아.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은정은 감동받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변화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이 작은 한마디가 은정에게는 큰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에는 내 친정도 갔다 와. 네? 나만 보지 말고 내 부모님도 뵙고 와. 며느리라고 시댁만 와야 하는 건 아니잖아.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결혼 후 5년 동안 명절 때마다 시댁에만 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괜찮다. 시댁이 우선이다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속으로는 서운해 하셨을 겁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루는 여기서 하루는 친정에서. 그게 공평한 거지. 박 여사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큰 결단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세대에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았던 일을 며느리를 위해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서울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짐을 챙기고 아이를 준비시키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조심히 들어가. 애 감기 조심하고. 박 여사가 은정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를 쥐어줍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받아. 내 용돈이야. 어머니, 저 받을 수 없어요. 받아. 내가 힘든 거 아는데 이거라도 써. 은정은 봉투를 받으며 시어머니를 안아드립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포옹입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그래. 박 여사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힙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며느리에게 하기는 처음입니다. 평생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할 수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며 은정은 뒤를 돌아봅니다. 박 여사가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딱딱한 표정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를 띠고 계십니다. 엄마, 할머니가 웃어요. 딸아이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듭니다. 박 여사도 손을 흔들며 웃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은정도 웃습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며 남편이 말합니다. 이번 명절은 뭔가 달랐어. 응, 정말 그래. 다음 명절은 더 나을 것 같아.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은 생각합니다. 명절 갈등은 사실 세대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같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려는 과정입니다. 박 여사의 세대는 헌신과 희생이 미덕이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이 여성의 덕목이라고 배웠죠. 그들에게 명절은 가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은정의 세대는 개인의 권리와 행복이 중요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 자아실현, 합리적인 선택. 이런 가치들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두 세대가 만났을 때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갈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박 여사와 은정이 진솔한 대화를 나눴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을 용기 내어 나눴을 때 말이죠. 박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원했던 건 완벽한 수행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의 방식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요. 은정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고집스럽게 전통을 지키려는 이유가 단순히 옛날 방식을 고수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싶어서였다는 것을요. 명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완벽한 음식을 차리는 것? 격식을 갖춘 제사를 지내는 것?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음식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형식이 간소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박 여사와 은정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람들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대화를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용기 내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할 때 비로소 이해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옛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도 그대로 고수하는 것도 아닌 두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방식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은 간소화하되 가족이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제사는 형식을 줄이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며느리만 일하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역할을 나눠 갖는다든지,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희생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명절 말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랜 관습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박 여사처럼 용기를 내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도 노력해야 합니다. 무조건 옛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이 전통이 중요한지, 어른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성들의 역할입니다. 명절이 여성들만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아들이, 아버지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부엌에서, 제사 준비에서, 청소에서 말이죠. 여자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명절 준비는 가족 모두의 일입니다. 제사는 가족 전체가 조상을 기리는 시간입니다. 왜 여성만 힘들어야 하나요? 은정의 남편이 설거지를 도왔을 때 박 여사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역시 달라졌구나라는 안도감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남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기뻤을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 속에서도 지킬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의 사랑과 유대감입니다.
음식의 양이 줄어들어도 형식이 간소해져도 가족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식에 얽매이지 않을 때 진짜 마음이 더 잘 전해질 수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두렵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로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기대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차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정은 짐을 풀며 이번 명절을 떠올립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긴 명절이었죠. 핸드폰이 울립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잘 들어갔니? 애 감기 조심하고. 다음에 올 때는 내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 은정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네, 어머니. 감사해요. 사랑해요. 짧은 문자 한 통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가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 받고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대화입니다. 용기 내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명절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모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형식보다는 마음이, 완벽함보다는 이해가, 전통보다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다음 명절에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진짜 가족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명절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명절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